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유강옥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 참석에 어려우신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복 노인복지과장은 장기재직 휴가의 사유로 불참하시고 최은희 노인정책팀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염창동 흥덕구청장님은 부친상의 사유로 불참하시고 최정선 주민복지과장님이 업무대행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저희 복지국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국도비가 미교부되어 장애수당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18세 이상 차상위 장애수당 및 18세 미만 장애 아동수당이 안정적 지급을 위하여 일건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2,179만 5천 원을 승인받아 1억 2,0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후 국도비 교부에 따라 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안 계신가요? 예비비는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2025년 3월 24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정입니다. 복지국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31쪽부터 34쪽 세수입 이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화천요양법인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반환 촉구를 하였으며 화천요양법인 정상화를 위해 현재 주변 토지 낙찰자가 사업 승계 의사를 보이고 있어 시설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자모원 시설 폐지에 따라 자녀재산 회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상고심 판결 후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 예산 편성 시 타당성 분석과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을 통해 과다한 불행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적재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등에 따른 재해 구호 기금 지원 사업은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 발생 전 선제적으로 교부 신청하여 예비적인 목적으로 재해구호 기금을 교부받았으나 집행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해구호 기금의 특성상 감액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반납 처리했습니다.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원은 장기 입원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이지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과 소관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가 신청 저조하여 직무지도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사업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사업 부진에 따라 2025년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본 사업 지침이 5월에 시달되면서 제공기관 리모델링과 제공 인력 채용, 이용 대상자 선정이 차례로 지연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는 9월에서야 개시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47쪽 보조금 과다 반납으로도 지적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조금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현석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항상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원도서관 및 흥덕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국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 2023년 당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내시 사업에 대해서 당해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명시월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2월 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2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입분야 한 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서 34쪽, 세외에서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징수 철저에 대한 지적입니다. 매월 체납 및 독촉구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차량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 108개소에 홍보 현수막 및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상당구 관내 주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민 순회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 캠페인과 함께 빈번한 신고 지역에 대한 현장 개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정선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흥덕구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한 건으로 세입 분야 한 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쪽 흥덕구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세해 수입 지난 연도 수입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징수 결정액은 5억 5,288만 원이고 징수액은 5,753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10.4%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반환금 2억 5,4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억 2,6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반환금은 현재 행정소송 2심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납부 의무자의 납부 기피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된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체납 고지서 발송과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부서만 불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해숙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에 이르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그 세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35쪽하고 37쪽이고요. 집중호우 관련 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재가의료급여 사업 부진 사유를 보면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기재하셨거든요. 그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선정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재가의료 서비스 환자는 장기 입원 환자 중에 그 재가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환자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계구청에 의료급여 서비스 사례관리 서비스 하시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이 그 병원의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장기 입원 환자 중에 그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환을 하고 저희가 돌봄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저조한 이유는 장기 입원 환자가 거기 병원에서는 뭐 잠자리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리고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재가 서비스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몸이 약해졌는데 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잘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대상자는 이제 의사하고 다 이제 협의를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그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여기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번 병상이 있는 병원에 홍보를 하셨는가 또 이런 거를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다면 그러면 25년도에도 사업이 지속되시나요? 아, 네. 저희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서비스가 너무 작아서 이제 올해는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도 갔었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작년 대비 60% 이상 사실은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제 5명이었다가 8명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3년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나 싶어서 좀 예. 줄이든가 아니면 좀 적절하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금 증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답변도 계속 똑같았던 것 같고 예, 사업도 계속 그 여기 맞지 않게 계속 내려온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정부 질의드립니다. 기조가 그 제가 서비스로 유도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하고도 다 MOU를 체결해서 언제든지 전환하실 수 있으면 전환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는 이거를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님, 이화정 의원입니다. 그 이해숙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이게 기금 사업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돌봄이나 노인 요양 의료돌봄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통합돌봄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의료 지금 서비스- 이게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병원에 예, 예. 계신 분들이 이제 예. 바깥에 나왔을 때 예.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로 뭐 병원에 가지 않게 하시는 서비스를 집에서 받게 하시는 서비스잖아요. 예. 그러면 이 비슷한 기금 거네요. 사업은 연령과 상관을 없이 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제 장기 입원 환자. 근데 이 사업이 그 2024년도에 이제 예산 세울 때 지속적으로 70% 이하의 집행 실적이 없을 때는 사업을 폐지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인데 저희가 목표량이 저희가 진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목표량이 더 증가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예산은 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 이 의료급여 기금 부담금 사업은 잘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과장님, 대상자가 좀 연령이 차이가 있다면 예.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연령이 뭐 65세 이하라면 좀 차별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 통합돌봄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이 안 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좀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성과 보고서 몇 페이지냐면요.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 예, 제가 이제 3주 때 성과 보고서하고 이제 이제 성과 보고서하고 3주 때 계획서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봤는데 다 시정 평가 결과물을 가지고 측정
그 달성률을 보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선 이 정책 사업 목표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되게 보면은 지금 그 가중치를 25%씩 주셨어요. 그죠? 이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25%씩 4개의 단위 사업 목표에 그러면은 그 가중치를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단위 사업 4개. 가중치를 가중 비율에 따라서 높게 어느 부분은 높게 하고 이렇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시정평가 점수하고 이 달성수 성과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정책 사업 목표의 주요 내용 3가지가 있죠. 그죠? 219페이지 성과 보고서 219페이지 보시면 주요 내용에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그리고 노인시설 확충 및 여가 문화 조성, 그리고 노인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 보장, 요 3꼭지에 각각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노인시설 확충 및 여가 문화 조성인데 여가 문화 조성 사업에 다 장례식 사업만 들어갔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지표는 또 복지관 지표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성과 지표를 전체적으로 국장님 성과 지표의 가중치를 되게 보면은 100%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100을 써놓은 데도 있고 안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정평가에 단위 사업을 3개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100%로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25, 25, 25 혹은 100% 이렇게 써놓은 데가 많고 그리고 다 이 성과 지표가 시정평가를 반영하겠다는데 맞지 않는 데가 되게 많고 시정평가 목표하고 그 성과 보고서의 목표하고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팀장님. 네, 성과 지표랑 시정평가 지표가 약간씩 지표의 내용은 같은데 네, 그 가중치는 시정평가가 달라요. 근데 이제 목표는 차이가 있고 네. 근데 평가는 달성률은 시정평가를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반영률은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복지정책과는 또 맞아요. 저희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표 이 4가지 중에 네. 노인 일자리 목표 달성률 그 지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회 서비스 일자리만 가지고서 예. 그 달성률을 작성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시정평가는 취업 지원형은 지금 그 제외를 한 상태고 성과 보고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요거는 성과 보고서 작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지침을 행안부에 2016년도 거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측정 산식은 되게 보면 제공률, 참여자, 만족도 이렇게 있는데 되게 보면 목표 대비 달성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산식은 그렇게 작성하라고 그 행안부 지침이 나와 있더라고요. 목표 대비 달성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측정 산식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이 맞돌 사업이나 이 만족도 같은 것들이 시정평가가 달라서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220페이지에 자료 수집 방법도 2023년도 시정평가 성과 계획서에는 시정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은 시정평가가 없고 다 그냥 시스템 실적 통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할린 사업도 그렇고요. 의료 기금 사업도 그렇고 사업들이 70%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이 사업 이제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치를 적게 잡든지 아니면은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애인 복지과장님 결산서 첨부 서류 103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첨부 서류는 안 가져오셨어요? 2018년도 복지시설 법정 운영 기금이
왜 2024년도에 반납이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018년도 예산이 왜 2024년도에 반납이 집행 잔액 반납이 됐네요, 요번에? 되게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께 이제 2024년도에 고지서가 나와서 이제 반납이 되는데 장애인 복지과 법정 운영비 보조금이 2018년도께 이번에 2024년도에 반납이 됐습니다. 1,600만 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수입니다. 네. 고사는 예.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이것밖에 큰 게 없는데 이거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과장님. 네, 저희가 성과 보고서만 보고서 결산 승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 네. 2018년도 거면은 제법 꽤 6년 전 거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1,600만 원이. 그래서 파악 지금 빨리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기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님, 이 문제는 적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급에서 왜 그 사업비를 쓰신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관 평상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본 리모델링 사업은 내시가 2023년도 9월달에 됐습니다. 예. 되고 난 이후에 사실 8월달에 추경이 있어서 2회 추경에는 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3회 추경에 담아서 명시월 시켰어야 함에도 당해 23년도 예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지 않고 그 돈을 잉여금으로 구자로 보관했다가 24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내신연도와 예산 편성연도가 좀 상이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두번하신 있어서 안 당시 되죠? 좀 조금 변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사업이 그 당시에 23년도에 내신을 받았지만 아마 23년도에 예산 지출 유인이 없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3년도에 굳이 편성하지 않고 24년도에 편성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회계상에 그게 맞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그럼 겁니다. 이유는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의 문제지만 이건 회계상에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은 겁니다.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예, 발생하지 발생되지 않도록 않도록 주의시켜 챙겨보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좀 지적할 내용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결산 보고서에 의견서에 없는 부서는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성과 지표에 대한 거는 점검은 국장님 부서별로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복지국장 이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와 성과 저희 시장평가 관련해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더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챙겨보겠습니다. 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통일성이 일관성 있게 저희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과 시정 평가 받는 목표가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측정 산식이 되게 보면은 뭐 똑같아요. 부서별로 집행률, 구매율, 만족도 이러는데 측정 산식은 뭐 당해년도 목표, 현액, 뭐 집행률 뭐 이렇게 산식을 써주는 거였는데 우리 청주시만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서 이 기재하는 방법을 좀 같이 모여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던 전반적으로 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이 2024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70% 정도 안 쓰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폐지해라라는 게 이제 정부의 지침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표치를 작게 잡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아니면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평가 저희들이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시장평가는 사실상 이제 거기에 단순한 성과의 목표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표 자체가 성격평가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성격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목표를 좀 더 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해보고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측정 데이터를 시정 평가로 하지 말으셨었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결과물은 같은 걸로 쓰고 목표치는 달리 잡고. 네,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그 평가 자료 수집 데이터는 시정 평가 데이터를 썼다는 말이 거의 없더라고요. 시스템에서 긁어왔다는 얘기가 거의 많고. 네, 여기에 성과 보고서는 예산성에서 들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서도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예산이 2024년도에 반납이 됐어요.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과가 가장 이제 눈에 띄게 있고 나머지는 2022년도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과가 안 와서 지금 그거는 나중에 아동복지과가 오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도 가져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화정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현석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결산서 50쪽 상단에 보면 국도비 내실이 2023년 9월 14일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근데 하단 조치 사항에 보면 2023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도서관 평사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국도비 내신 9월 14일 날 된 것이 맞고요. 밑에는 내시 확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금이 전도된 날로다 표기한다는 것이 내시 확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은 잘못된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네, 본부장님 오타죠. 네. 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정리된 거를 보면 2023년도에 수납된 세입을 제때 편성하지 못했고, 그죠? 이것을 2024년도에 세출 편성을 하면서 세출 편성을 하면서 명시이어를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죠? 그쵸? 2023년도에 이거를 명시이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2024년도에 이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 세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잡혔어요. 그쵸? 네. 이거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그 연도 내에서만 유효하다. 이게 회계 독립의 원칙이죠.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그렇죠? 네. 요거를 예, 예. 안 짚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2023년 거를 처리를 못하고 2024년도에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은 이 사태의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지만 회계원칙상 100% 시자체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렇죠?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뭐 예산과든 이게 협의가 좀 안 됐다고 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이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한 결과가 뭐 담당 직원이 인식을 못했든 어찌 됐든 협의를 안 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오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청년 정책 담당관님. 저기 지적사항이 또 없군요. 네. 다른 데로 가셨죠, 좀.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지 서비스 민간 자원 서비스 연계 건수가 저희가 성과 지표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지표를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성과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산출 결과를? 저희가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 네.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네트워크 지원 사업,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하고 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우 장려수당 지원한 것, 그다음 민간 서비스 연계 후원한 건을 합쳤습니다. 근데 직전 사원식에는 서비스 연계 실적하고 후원 의뢰 관련 처리 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91,347건 중에서. 지금 이제 행복 이음 시스템에 66,350건하고 읍면동 협의체 사업 연계한 거 17,820건, 그다음에 365 두드림 포털 지원 연계한 7,177건을 합친 겁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한 것이 행복 이음에 실적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별도로 지금 체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같은 사업도 들어가면 다시 행복 이음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푸드뱅크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계를 해주면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푸드뱅크가 예를 들어서 예, 행복이음이랑 연결해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이음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데? 행복이음 읍면동에서 연계한 사업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푸드뱅크랑은 연결이 안 되는 푸드뱅크 걸로 사업이 알고 또 있습니다. 지역사회부장 협의체도 지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데. 중복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다양하다는 거는 행복 이음하고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복지재단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푸드뱅크 사업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푸드마켓도 그렇고 예. 푸드마켓 사업에서 명단도 시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죠. 협의회에서 예 맞습니다. 수급자들에게. 그런데 그게 행복 이음이랑 연결을 하진 않고 그냥 별도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는 거는 민간과 공공 다 실적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빼놓고 행복 이음과 협의체 것만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또 365 두드림 포털 지원 연계 자료도 같이. 왜 그렇게만 하세요? 민간 자원이라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데이터가 거기도 확실하게 있는데 파악해 주셔서 네.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는 것만 이제 산출 지표로 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산출 지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무요원 지원 사업이 15억 7,587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사회복무요원. 예, 예.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을까요? 사회복무요원이요?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저만 보고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15억씩이나.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시진 않으셨을 때이긴 하지만 15억 7,587만 원 정도가 남았네요. 그죠? 2024년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의원님, 그거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지방세, 교부세가 이제 2026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복무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 다음 연도 교부세 지원을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그 복무원 인건비가 그 정도로 부족하면은 다음 연도에 감액을 해서 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큼 편성을 해서 나머지 그게 지금 잔액이 국비예요? 이 교부세의 국비가 반영되는 교부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성증 과장님, 그 맞춤형 211페이지요. 성과 보고서 211페이지요. 신규 수급자 수가 성과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책 사업 목표하고 부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 사업의 목표인데 신규 수급자 수가 성과 지표의 측정 방법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할린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집행이 잘 안 되죠? 장례 비용하고 또 뭐 그 가는 비행기 값 이 정도가 지금 사할린 주민 지원 사업비죠. 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을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좀 정해를 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네, 이해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숙 의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35쪽이고요. 그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도비 집행부진으로 일몰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최종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장애인 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액 8,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1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약 5,900만 원의 그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당초 목적은 30명이었으나 저희가 최종 실적은 총 14명을 1인 1기의 추진 실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 국고 사업 24년은 시기 부족으로 저조하였다고 하셨고요. 하셨는데 그 25년도 사업은 적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24년도에는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간 3개소에 19명을 케어를 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24명이 배치가 돼서 현재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집행 부진한 사업은 그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중간 점검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 주민복지과장님과 흥덕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결산 검사 의견서 34쪽이고요. 그 흥덕구가 특히 징수액과 미납액이 월등히 많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흥덕구는 다 타구에 비해서 그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해서 주차 위반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흥덕구가 인구도 많고 그 이제 장애인 그 주차구역 요거에 대해서도 그 수량이 많아서 그러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결산 이후 현재까지 그 추가 징수되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결산 이후에도 계속 징수되고 있죠. 예. 아, 네. 그 적은 과태료가 모여서 억 단위까지 그 미납 세액이 발생하는 만큼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 집행률 그 상당고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들어가셔도 되세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을 초고령 사회 본격 대응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약자 복지 두터움, 의료 계획의 체감도, 맞춤형 돌봄의 촘촘함을 예산 구조에 담아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결산이 그 청주시 재정 철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각 부서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함께 고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해서 좀 궁금한 것을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평생학습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현서 본부장님이 좀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요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산서 200조 부분인 건데요. 보면 환급액이 1,994만 8,740원. 작년에도 보니 한 2천만 원 이제 환급이 되고 있어요. 매년 한 그 정도 환급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수강료 세외 수입 1억 4,375만 1,010원. 한 10% 정도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면. 근데 이게 뭘까 제가 본의원이 유추해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수강료 환급이나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어떤 이 발생 사유, 그러니까 환급액 발생 사유 항목과 그리고 본의원이 추정하는 대로 강의 개설 취소에 따른 거라면 강좌 개설에 대한 변동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급할 경우 이제 시민이 불편하지 없도록 집행하는 해주신 건 당연한데 2024년도 환급액 세부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1월부터 10월까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항목으로 뭐 어떻게 나갔고 이 항목에 대해서 본부장님 저에게 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글쎄요 해마다 2천만 원씩 환급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추측한 대로 이게 뭐 강의 개설 취소라든지 뭐 일시인상의 이유로 신청을 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예산서 103쪽을 보면 아니요 결산서 예산서가 아니죠. 결산서 103쪽을 보면 미수납액 이것도 한 4억 정도 되네요. 4억 525만 2천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가 결산 검사 의견서 33쪽에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인가요? 이 건이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 사항을 보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자녀 재산 회수 처분으로 이게 소송 종인거로 나와요. 설명에 보면 그 한부모 가족법에는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이제 그 남은 준용 자녀 규정. 예, 보조금으로 이제 운영이 된 이후에 이제 폐지를 했을 경우 남은 자녀 재산에 대한 그 회수 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부모 가족 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회수를 하려고 그 시설에 처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불응을 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족법에는 환수에 대한 집행 규정이나 준용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소송에 의해서만 환수가 가능하는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또 내용이 나와요. 이 패소 사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승소했다가 두 번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맞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환수 처분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이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완료된 이후에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다음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은 상고심 결과가 나와봐야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상고심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이후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시설에서 불응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완전히 종료돼야지만 이게 환수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추후 소송이 끝나면 그 사항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승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그 여성가족과하고 좀 동일한 사항 그런 맥락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9쪽에 보면 노인복지과 미수납액이 14억 정도 좀 미수납액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32쪽에 나와 있는 그 사안과 동일한 사항이죠. 그 사안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제가 우리 박병순 장애인복지과장에 질의를 했네. 우리 네, 노인정책팀장 최은입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참 네, 이거 답변을 맞습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네, 동일한 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지적 내용을 보면 노인 요양보험 법인이 운영 중단으로 기지원된 요양원 건물 공사비 반납이 체납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낙찰자와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우리 팀장님, 사회복지법인이 사업 승계가 가능해요? 사업 승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인이 청산이 되면 그 기존 체납액을 저희가 이제 다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한 2억 2천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회수를 못하면 14억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청주시에서 그걸 납부를 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은 좀 노력을 저희가 하긴 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하고 법인 청산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 사회복지법인은 사업 승계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법인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청주시가 기속 받아야 되는데 그 법인 해산 그 과정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하고 아마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본의원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도랑 협의를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법인 해산은 도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화촌요양원 법인에 대해서 해산을 할지 여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서 그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감정가액이 아마 체납액보다 많이 낮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결손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상의를 해보시고 도저히 지속적으로 해산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결정되는 사항도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나요? 네. 우리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천주교에서 운영했던 시설이죠? 네, 맞습니다. 그 한부모 가족시설. 네, 네. 이거를 자녀재산 회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시설로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시설에서도 이 금전, 그러니까 반납을 할 그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을 그냥 가져가라라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건물이 그 소재한 위치 자체가 그 법인 기본재산 위에 지금 신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건물에도 그 재단에서 자부담을 좀 이렇게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물리적으로 가져오기는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협의를 하셔서 다른 시설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승소해서 뭐 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그런 거 김옥선입니다. 방법을 제안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위치가 저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좀 좋잖아요, 위치. 좋지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행정절차 밟아가지고 승소를 했는데 그게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재산적인 가치도 없는데 국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도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는 부탁을 한번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회수하기 꼭 위해서 이용 시설이 아니어도 되지 네.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절차를 진행한 게 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이제 그 전에 계셨던 뭐 국장님, 과장님 다 이제 뭐 그때 복지국에 있었던 직원들 막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까라고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적절한 그때 뭐 의견도 없었고 또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또 그게 적절치도 않고 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좀 미뤄졌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번 이제 그 상고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어떠한 시설이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해 의원님들 정해고자 하는데 잠시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의 없으시죠? 네. 그 11시 10분까지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상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의의 없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